목포시청은 물론 목포 MBC로도 전면 개편된 목포 시내버스 노선에 대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여야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이 이슈로 떠올랐습니다. 목포시 선거구 경선에서도 같은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전라남도의 해상풍력 산업이 본궤도에 오르기까지 과제도 많이 남아있습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우리 지역 후보들의 공약을 짚어봅니다.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 후보들을 만나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포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목포 시내버스 노선이 전면 개편되면서 개선해야 할 문제점들이 확인되고 있는데요. 특히 시계외 노선의 경우 운영 버스가 감축돼 배차 간격이 길어지면서 만차 상태로 버스가 다니다 보니 학생들이 등굣길 버스를 타지 못한다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논란의 등굣길 버스를 안준호 기자가 함께 타봤습니다. 계약하면 이 사단이 날 줄 알았다. 버스 앞문에 매달려 가기도 한다. 목포시청 시민소통신문고에 올라온 버스 관련 민원입니다. 시청 게시판은 물론 목포 MBC에도 버스 개편에 따른 각종 불편 사항들의 제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수요가 몰리는 출퇴근과 등교 시간, 차량 배차 간격이 늘면서 버스에 많은 승객이 몰린다는 민원이 가장 많았습니다. 종점인 무안교통 회차지에서 잠시 휴식했다 목포로 돌아가는 200번 버스. 기존 12대로 운영되던 버스가 7대로 줄면서 10분마다 다니던 버스의 배차 간격은 25분으로 늘었습니다. 빠른 만차로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아침 시간 200번 버스를 직접 타봤습니다. 종점인 무안교통 정류장에서 취재진과 승객 1명을 태우고 출발한 버스. 몇 정류장을 지나지 않아 점점 채워지기 시작합니다. 무안군청과 목포대학교 등 무안의 주요 정류장들을 거치면서 이미 목포로 진입하기 전부터 좌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버스가 목포로 들어서고 아파트 단지 앞 학생들을 태우자 비좁은 통로까지 발 디딜 틈이 없어집니다. 또 다른 아파트 단지 앞에서도 멈추지만 상황은 마찬가지. 만차인 버스에 학생들이 계속 올라타 보지만 결국 탑승을 포기하는 학생들도 나옵니다. 일부러 안 타는 친구들도 있고 저도 웬만하면 사람 꽉 차 있으면 안 타는데 지금 늦을 것 같아가지고. 지금은 25분 배차를 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우측에 타려고 하거든요. 근데 그 뒤차도 못 타요. 그 뒤차도 사람이 많이 타기 때문에. 목포시도 해당 민원을 인지하고 있습니다. 당초 10분 배차에서 25분 배차로 길어지면서 불편이 예상되지만 무안군의 분담금 문제로 인해 버스 증차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목포시는 운송업체와 협의를 통해 집중 배차 등 배차 간격을 줄이는 방법으로 등굣길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안준호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경선 과정에서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이 핵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중투표가 뭐길래 그럴까요? 민주당의 경우 경선 여론조사는 당비를 6개월 이상 납부한 민주당 권리당원 50%, 일반 시민 50%의 비율로 ARS 투표를 진행하는데요. 권리당원이 당원 투표에도 참여하고 일반 시민인 것처럼 속여 시민 투표에도 참여한다면 투표를 2번 하는 이중투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중투표를 권유하거나 유도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런데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에서 이중투표 권유 공방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후보나 운동원들이 권리당원들에게 일반 시민투표에도 참여하라고 권유한 발언들이 공개되고 있는 건데요. 실제로 지난 2022년 지방선거에서 우승희 영암군수와 부인 등이 권리당원에게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우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기도 했습니다. 권리당원 이중투표 권유 논란, 양자 대결을 펼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선거구 경선에서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김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목포시 선거구 김원희 예비후보가 기자회견을 자청하고 공정 경선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김 후보는 같은 당 경선에서 맞대결을 펼치고 있는 배종호 후보 측 선거운동원이 권리당원들에게 전화로 이중투표를 권유하는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후보는 특히 배 후보 본인이 지난달 27일 목포 시내 한 모임에 참석해 권리당원이 아니라고 답을 해야지 투표를 할 수 있다라는 등 여론조사에서 거짓말을 유도하는 발언을 했다는 녹취를 확보했다고도 밝혔습니다. 목포 경선이 망가지면 더불어민주당이 망가집니다. 김대중 정신이 살아있는 이곳 목포에서 당심, 민심의 준엄함을 깨닫게 해주십시오. 배종호 후보도 기자회견을 갖고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사실관계만을 이야기했을 뿐이라며 네거티브 선거운동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이는 전형적인 네거티브 선거운동 방식입니다. 위대한 우리 목포 시민들을 속이려는 혹세 무민 행위입니다. 그러면서 김원희 후보가 지난달 14일 목포의 한 식당에서 선거 캠프 출정식을 방불케 하는 사전 선거운동을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두 후보의 주장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김원희 예비후보 측은 배종호 후보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김 후보 측은 목포시 선관위와 민주당 중앙당 선관위에도 관련 내용을 각각 신고했습니다. 목포 경찰도 모 후보의 자원봉사자라고 밝힌 익명의 여성이 권리 당원임을 속이고 시민 여론조사에 참여하라는 권유를 받았다는 진정이 접수돼 수사에 나서고 있습니다. 민주당 목포시 국회의원 경선이 과열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심각한 경선 후유증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산업에 대한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는 가운데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전남 해상풍력 협력을 위해서인데 본궤도에 오르기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여운 기자입니다. 덴마크 뉴스테드 해상풍력발전단지. 지난 2003년 설치된 2.3메가와트급 해상풍력발전기 72기에서는 연간 600기가와트 전기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덴마크는 풍력 산업 보급률과 산업 경쟁력 등에서 세계 최고로 꼽히고 있습니다. 덴마크 해상풍력 사절단이 전남을 방문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단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전남과 상생 발전을 모색하기 위해서입니다. In regards to offshore wind, we from Denmark, many of our colleagues and I, we see Denham as a really attractive spot for offshore wind. It has all the demographic conditions to really kick off offshore wind in the future. 전라남도와 덴마크 해상풍력 협력 포럼에서는 해상풍력 발전과 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다양한 협력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So the cooperation between Denmark and Trondheim is as good as ever. We have a very strong cooperation, and we have had that for a while. It has some very favorable natural conditions for wind energy, which is why we are here today with our 19 companies. 전남은 세계 최대 규모의 신한 8.2기가와트 해상풍력 단지를 포함해 30기가와트 해상풍력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대규모 해상풍력 단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고중량 초대형 부품을 야적, 운송, 조립할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합니다. 최적지로 꼽히는 곳이 목포 신항으로 세계 1위 풍력 터빈 기업 베스타스사의 목포 신항 투자가 본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습니다. 대한조선이 있는 화운산단에는 해상풍력 기자재 클러스터가 조성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 덴마크와의 협력 관계를 더욱 공고히 다지면서 해상풍력 산업을 힘차게 이끌어가겠습니다. 하지만 의혹과 달리 전남 해상풍력 산업이 본 궤도에 오르기는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인허가 절차가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공군이 레이더 운용에 방해된다며 해상풍력 구조물 높이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 여기에 풍력 단지를 조성하려면 고압 송전선로를 설치해야 하는데 인근 주민들 반대도 만만치 않습니다. 전라남도가 해상풍력 장밋빛 전망을 내놓고 있지만 아직도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양훈입니다.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민주당 경선을 앞두고 각 후보들의 주요 공약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고흥, 보성, 장흥, 강진 선거구입니다. 현역인 김승남 후보는 힘 있는 3선 의원이 필요하다며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 쌀값 23만 원 보장 등을 내걸었습니다. 박종호 기자입니다. 19대와 21대 국회의원이자 민주당 전남도당위원장을 역임했던 김승남 예비후보.
22대 총선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이끌고 2027년 대선에서 정권 교체를 이룰 초석을 마련하기 위해 3선의 힘 있는 의원이 필요하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22대 국회에서는 힘 있는 3선 국회의원이 필요하다. 또 제가 국회에 가면 상임위원장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힘을 바탕으로 이런 어려운 농어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 지역민들께 호소드리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쌀값 23만 원 시대를 열기 위해 쌀 생산 조정제와 목표 가격 차액 지원 제도를 법제화하고 경로당 주 5일 점심밥과 1,000원의 아침밥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농어촌 상권 살리기 법을 통해 전통시장을 활성화해 지역 경제를 되살리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롭게 전통시장을 살리는 그런 어떤 프로젝트를 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 통해서 지역 경제가 살아나고 지역 상권이 살아남으로써 그런 것들이 일자리와 소득으로 연결되고 그럼으로써 우리 인구 감소를 막아낼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김승남 예비후보는 기존에 발의한 영농형 태양광법을 통과시켜 공공형 전기 발전을 통해 소득이 지역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햇빛연금 제도를 정착시키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수산 직불금 확대와 국가 중요 농업유산 직불금 제도화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이에 맞서는 문금주 후보는 새로운 변화가 필요하다는 새 인물론을 내세우며 표심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어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 국가환경재난기금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서희령 기자입니다. 29년의 공직 생활을 접고 22대 총선에 나선 문금주 예비후보. 오랜 행정 생활을 통해 쌓은 경험을 토대로 지역을 바꾸겠다며 기득권의 카르텔과 국민의 신뢰를 잃어가는 정치 상황의 변화의 바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많은 주민들께서 새로운 인물을 원하고 있습니다. 새술은 새부대에 담아야 된다고 합니다. 저 문금주 새롭게 또 많은 일들을 우리 지역에 선사할 수 있도록 지역을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요 공약으로는 농도 전남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기본소득제를 도입해 불안정한 수입으로 인한 농어촌 지역의 걱정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농어촌 발전을 지원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최저가격 보장제의 입법화를 통해 농수축산업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지역 경제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농도이자 수산업 1번지 그리고 축산업 규모도 전국 2위 규모를 자랑하기 때문에 농어민들에 대한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제1호 공약으로 국가환경재난기금법 제정도 그러한 일환이고요. 또 문금주 예비후보는 교육기회 확대와 청년 취업 지원 강화를 위해 마을 청년지킴이 사업을 추진하고 농어촌 교육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밖에 남해안 종합개발청 신설과 농수축산물 온라인 도매시장 구축, 정주 여건 개선 등을 약속했습니다. MBC 뉴스 서희령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법정 관리를 신청한 새천년 건설에 대해 서울회생법원이 포괄적 금지 명령을 내린 가운데 목포 지역 사업체에는 별다른 영향이 없을 전망입니다. 새천년 건설 회장 일가가 소유한 목포 해상 케이블카는 새천년 건설과 별도 법인으로 구성돼 자산 동결 등 포괄적 금지 명령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한 목포 지역에 건설된 새천년 건설 아파트는 모두 3곳이지만 지난 2019년까지 모두 분양돼 법정관리 신청 등의 영향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흥군이 오는 13일까지 주요 사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개선점을 점검하기 위한 현장 방문에 나섰습니다. 장흥군은 안양면 장제도 권역단위의 거점 개발 사업 현장을 시작으로 정남진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사업과 장흥댐 관광자원 개발 사업, 통일기원 동산 조성 등 13곳의 사업 현장을 방문해 추진 상황과 문제점 등을 점검할 방침입니다. 또 우리 군에서 되도록이면 사업을 빨리 진척해서 그 지역 주민들의 어떤 삶의 질에 대한 변화와 장흥군의 어떤 발전을 기하고자 지금 이 현장 방문을 실시하게 됐습니다. 자체 실시한 총선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했던 민주당 전남도당 관계자 2명이 경찰에 고발됐습니다.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이 실시한 22대 국회의원 선거 관련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고 기사로 보도되게 한 정당 관계자 2명을 전남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는 공표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600만 원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의 지방소멸 극복을 위한 농산어촌 기본소득 지급 등 6개 총선 공통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과 경북도당은 오늘 전남도 의회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소멸을 넘어 붕괴 위기에 놓인 지방과 농산어촌에 새로운 희망을 만드는 일에 더욱 매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전라남도가 불교 유산 3건과 유교 유산 1건을 도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조선 후기 불화의 특징을 보여주는 구리의 화엄사 각황전 3세 불도 등 3건과 조선 후기 인물 임서를 기리는 나주 임서 신도비입니다. 유형 문화재로 지정 예고된 4건은 30일간의 예고 기간 중 문화재위원회 심의를 거쳐 도 유형 문화재로 지정될 예정입니다. 전라남도는 올해 친환경 농산물 인증 목표를 지난해와 같은 4만 3천 헥타르로 정하고 벼의 비율을 줄이는 대신 과수와 채소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이를 위해 올해 전략 품목 육성 지원 사업과 과수 채소 전문단지 조성 등 38개 사업에 1,600억 원을 투입할 방침입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자율형 공립고 정책은 철진한 MB 시절 특권과 경쟁 교육이라며 신규 선정된 전국 40개 자율형 공립고 가운데 27%인 11곳이 선정된 전남은 부끄러워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전교조 전남지부는 자율형 공립고 정책은 교육의 빈익빈 부익부 현상 등 심각한 부작용을 가져올 것이라며 전남의 모든 고교를 자율학교로 지정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교육부는 최근 목포고와 남학고, 영암고, 도초고 등 전남 11곳을 포함한 전국 9개 교육청 산하 40개 교를 자율형 공립고로 선정했습니다.